이 반도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이죠. 인간이 제어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반도체에는 순수한 반도체와 이러한 순수한 반도체에 다른 녀석을 첨가해서 만드는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먼저 순수한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반도체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로 저머늄 또 실리콘이에요. 이 저머늄하고 실리콘 같은 경우 저머늄은 원자 번호가 32번. 자, 그리고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럼 우리 28강 핵 반응에서 원자 번호가 32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의 양성자가 32개. 그 얘기는 전자도 32개. 그럼 원자 번호가 14번이야. 그 얘기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14개. 그러면 이 실리콘 하나의 원자의 전자도 14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머늄만으로 혹은 실리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고요. 실리콘하고 저머늄의 전자를 한번 배치를 해보면 먼저 실리콘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전자도 14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자연은 안정한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작은 안쪽 궤도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전자 배치할 때 항상 첫 번째 궤도부터 전자 채우고 바깥쪽으로 차근차근 나왔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자,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원자 1개에 있는 14개의 전자 중 그중 2개는 첫 번째 궤도에 배치하게 되고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총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8개. 그러면 14개 중에서 10개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니까 나머지 4개의 전자는 그쵸, 세 번째 궤도에 존재하게 될 거고요. 자, 저머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2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머늄 하나의 원자 핵에 양성자 32개, 따라서 전자도 32개.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몇 개야? 28개. 그럼 나머지 4개의 전자는 네 번째 궤도에 위치하게 되겠지. 즉 이렇게 가장 바깥쪽 궤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저머늄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제 분자 구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분자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안정한 구조가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분자 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부끄럽지만 화학은 양이었어요. 수, 우, 미, 양가 있을 때 화학은 정말 선생님하고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옥텟 규칙은 기억이다. 그치,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한 구조라면서요. 자, 그래서 보면 저머늄 같은 경우에 혹은 실리콘 같은 경우에 저머늄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전자들은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는 거고 이 중앙에 있는 저머늄은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갖는다고 얘들아? 4개를 가져요. 그래서 이 저머늄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을 시키지를 못하잖아. 그럼 근데 어떻게 해? 동서남북에도 저머늄이 있어. 그럼 이 저머늄은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녀석이에요? 1개, 2개, 3개, 4개인 녀석이지. 자, 요 녀석도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자, 이 녀석도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요 녀석도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동서남북에 있는 저머늄하고 같이 원자과 전자를 공유했더니 전자가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어요.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요?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얘들아? 너무 완벽하지? 그러니까 다른 구조로 얘네들은 변형이 되기가 어려워.
무슨 얘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을 해야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안정한 구조야. 따라서 이동이 자유로운 전자가 존재하기가 어려워. 전류가 흐르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 반도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전류 흐르게 할 거거든. 근데 뭐래?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으로 물리학자가 포기할 것 같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월드컵 포르투갈전 16강 브라질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패배를 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6강을 목표로 한 팀하고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리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우리 축구단 그 뭐라고 하죠? 태극기에도 꺾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리학자들도 꺾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워. 순수한 반도체는. 이대로 꺾여? 안 꺾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자, 첨가한다는 얘기를 도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운동선수들 그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약물을 내 몸에 첨가했는지 그걸 도핑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불순물을 첨가할 거거든. 불순물을 순수한 반도체에 첨가할 거야. 실리콘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 근데 이름이 불순물이니까 왠지 좀 나쁜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순수한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첨가했기 때문에 불순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 되게 불순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을 첨가하고,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들을 첨가할 거야. 이 그림을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순수한 반도체, 실리콘이에요. 요즘은 또 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녀석들인데, 거기에 인듐이라고 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첨가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붉은색이 인듐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인 거죠. 몇 개예요? 1개, 2개, 3개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 하늘색은 요 순수한 규소가 갖는 원자과 전자고, 얘는 얘가 갖는 원자과 전자고, 얘는 얘가 갖는 원자과 전자, 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거든요. 옥택 룰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듐이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지질 못했어. 다 전자 받친데 자기 혼자 빈 구멍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빈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양공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듣고 잊어버려도 좋아요. 자, 이게 지금 양공이야.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거든. 그러면 양공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 빈 구멍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채워줘요, 전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비어있는 구멍이지. 그럼 또 이 전자가 일로 와서 채워진다? 전자가 일로 와서 채워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얘가 빈 구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채워지지만 마치 여기 있던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소 같은 녀석인데, 자,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5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은 누구의 전자들일까? 바로 규소의 원자과 전자들이겠지. 그랬더니 이렇게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8개의 전자가 있고, 이 비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였기 때문에 이 전자가 옥택 규칙, 옥택 룰을 만족을 못 시켜.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떤 전자냐? 원자핵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는 전자예요.
이름하여 자유전자야. 얘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전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의 특징을 보면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불순물 반도체가 있고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양공은 플러스란 뜻이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우리 양수를 뭐라고 하냐면 포지티브 넘버라고 해요. 포지티브 그러면 긍정적인 이란 뜻인데 양수란 뜻도 있어. 그러면 양공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음수는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거티브 넘버 하면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해서 이것을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어. 이름에서 보이시죠? P형 반도체는 누가 있어요? 양공이 있어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어요. 이때 양공 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하 운반자가 P형 반도체는 양공이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한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왜? 빈 구멍이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남아도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려면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여야 돼요? 5개여야만 합니다.